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요. 지금 현재 저는 메가스터디 IT 아카데미에서 어, 전임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주로 강의하는 것은 이제 자바 기반의 서버 백엔드 이제 취업하는 과정과 그리고 이제 코틀린 기반의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이제 과정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대화 주제는요. 사실 좀 많은 것들을 고민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보안 종사자분들 중에서 이제 제가 도움을 드릴 것이 뭐가 있을까? 아무래도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든지 뭐 코딩이라든지 이러한 지식을 이제 조금이나마 전달해 드리고자 해서 정말 다양한 주제를 많이 생각해보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음, 오늘 이번 세션에는 우리 웹 보안, 특히나 이제 웹 보안 쪽에 이제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을 약간 이제 저는 페르소나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제 주제를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제 제 정말 친한 지인 중에 지금 이제 8년차 보안 컨설팅을 이제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지인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지인과 같이 대화를 막 나누다 보면 정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친구가 어, 이 친구가 아무래도 보안 쪽, 웹 쪽을, 이제 웹 보안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발 공부를 좀 해야겠다. 아무래도 소스 코드 읽는 방법을 좀 알아야겠다. 라는 이러한 고민을 많이 털어놨었어요. 근데 그 이제 대표적인 예시가 언제냐면, 제가 크게 두 가지를 예를 들어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클라이언트 고객사의 소스를 분석할 때 이제 간혹 가다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네, 아이고 있나요? 지금 제가 알람이 네, 아이고 네, 너무 지금 당황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음, 알람이 소리도 참 좋네요.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당황해서 제가 음소거를 한다고 했는데 PPT가 넘어갔네요. 네. 그래서 이제 보안 컨설턴트가 이제 개발 공부의 필요성을 느끼는 경우가 이제 첫 번째로 우리 클라이언트한테 시큐어 코딩 가이드를 제안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무래도 규모가 있는 클라이언트들은요, 다 이제 각각의 가이드라인이 다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제 작은 개발사라든지, 그리고 아예 개발팀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는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직접 컨설턴트가 제안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는 막상 이제 컨설턴트 입장에서 이 소스 파일, 소스 코드라고 하는 것과 뭐 아니면 이제 개발 프로세스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효과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우는요. 보통 이제 보안성 검증을 할 때 자동화 스크립트를 실행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 이 스크립트에 나온 결과가 과연 이것이 정탐인지 혹은 혹여나 이제 오탐인지를 컨설턴트가 직접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어느 부분에서 이러한 경고가 나왔는데 그 경고가 과연 이게 신빙성이 있느냐라고 하려면 직접 그 소스 파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읽을 줄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여러분께 어떻게 하면 이제 소스 파일을 읽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그럼으로써 어떻게 개발자와 좀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를 생각을 해왔는데요. 가장 이제 접근하기가 쉽고, 그리고, 어,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저 혼자만의 이제 꿀팁으로 생각하는 그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바로 널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켜야 되는 널 세이프티, 그러니까 널 안정성이라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소스 파일에서 널의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이제 꿀팁과 그리고 런타임 에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리고 널 포인트 익셉션이라는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제 그러한 주제를 자바를 예로 들어서 같이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네. 먼저 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우리 그 자바도 그렇지만 현존하는 이제 가장 대중적으로 메이저로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제 모두 다 객체 지향 언어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객체 지향이라고 했을 때 그 객체는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램의 핵심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객체를 보통 부품이라고 비유를 하는데 여기에 있는 이 객체들이 보통 특정 각각의 이제 기능들을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그 부품이 필요한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그런 저장소의 역할도 하는 것이 객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술적인 용어로는 인스턴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인스턴스는 여기 지금 제가 16진수로 표기한 이 숫자가 보이시죠? 이 숫자가 바로 이 객체들의 참조 아이디라고 해서 이 객체들마다마다 약간 우리의 주민등록번호처럼 이제 참조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 이제 참조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메모리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이 객체를 찾아가는 그런 이제 주소가 된다라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객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 주소, 즉 참조라고 하는 이 정보를 어딘가에 적어 놔야 되고, 그랬을 때 그 참조값을 적어 놓은 변수를 참조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즉 객체 지향 언어는요, 이 인스턴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참조 변수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그러한 주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가지고서 인스턴스에 접근하게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말 그대로 널은 누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한번 예시를 들어봤는데 여기에 이제 인스턴스는 두 개가 존재하고 참조 변수는 세 개가 존재합니다. 그랬을 때 각각 A라는 그리고 B라는 참조 변수는 각각의 인스턴스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인스턴스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세 번째 참조 변수는 객체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을 이제 널이라고 표현을 해요. 널. 그래서 자바에서는 널이다라는 단어 자바뿐만 아니라 뭐 이제 코틀린이라든지 뭐 C++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뭐 파이썬이라든지 이제 널 혹은 넌이라고 표현하는 용어는요. 무조건 100% 인스턴스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제 옆에 뭐 A.fu, 뭐 B.fu, C.fu 이렇게 예시를 또 들어봤는데요. 여기 A와 B는 일단 요 점을 먼저 볼게요. 이 점을 이제 접근 연산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소스 파일에서 점을 보실 때는요. 이거를 무엇 무엇의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A의 fu, B의 fu, C의 fu라는 의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이것들의 의미는 A가 참조하는 인스턴스를 A를 참조하는
그러니까 A가죠. 네. A가 창조하는 인스턴스가 가진 foo라는 기능을 수행해라.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이제 이 인스턴스가 foo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실행한다라는 의미고요. B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B라는 인스턴스가 가진 foo라는 기능을 수행해라. 그리고 이제 C가 문제죠. 만약에 실제로 이 소스 코드를 그 자체로 주르륵 실행을 했을 때 이때 음, 현재 지금 C에는 인스턴스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기능을 호출하려고 하면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애초에 인스턴스가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능을 수행하느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자바에서는 어떠한 에러가 나냐면 널 포인터 익셉션이라는 종류의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제 개발자들의 숙명이기도 하고요. 뭐 하루에 한 번쯤은 꼭 봐야지 나 오늘 하루가 제대로 흘러가는구만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빈번하고 그리고 그만큼 이제 개발자들이 경계하는 그런 익셉션인 그런 이제 런타임 에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참조 변수는 존재하나 이제 객체는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 그래서 접근 연산자, 즉 점은 반드시 객체가 등록된 상태에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널 포인터 익셉션이라는 런타임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여기서 소스 파일을 보실 때, 요 부분 잠깐 돌아올게요. 소스 파일을 보실 때 이게 널 셀프티를 만족하는 것이냐라는 거를 체크하실 때는 이게 그냥 팁이에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떤 단어가 있고요. 단어가 있고 바로 옆에 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점 앞에 있는 대상이 과연 인스턴스가 등록되어 있을 것이냐 이것만 판단해 보시면 됩니다. 즉 여기에서는 점 앞에 있는 A, 점 앞에 있는 B, 그리고 C 이 세 개의 참조 변수에 과연 이제 객체가 잘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따가 조금 더 한 번 더 예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널 세이프티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처럼 이제 널 포인터 익셉션이라는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널 포인터 익셉션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제 널 세이프티 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안정성 검사나 뭐 아니면 보안성 검사에서도 이 널 세이프티를 만족하느냐에 대한 이제 그런 이슈가 체크리스트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이 보안 컨설팅이나 뭐 모의 해킹 쪽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요 부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널을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 혹은 이제 이 프로그램이 전반적으로 널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느냐, 라고 확인하는 방법이 이제 물론 아까 제가 봤던 것처럼 뭐 단어 끝에 점이 있다던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갈 수가 있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볼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그러면 널인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 객체가 모종의 이유로 등록되지 못한 상태라면 그때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 사후 처리를 잘 해야지 널 세이프티를 만족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를 가지고 사후 처리를 하는데요. 물론 뭐 더 많은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이 두 가지의 방법이 가장 간단하고 그리고 그만큼 가장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try catch라고 하는 이 구문을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이 try catch라고 하는 것은 런타임 에러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작업, 어떠한 사후 처리를 할 거냐에 대해 기술할 때 사용하는 제어문입니다. 그래서 이 try라고 하는 블럭 안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예외는 런타임 에러, 즉 실행 중 발생되는 에러를 말해요. 그래서 이 런타임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코드를 이
문 안에다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문안이 이 try 문이 완료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중간에 또 어떠한 예기치 못한 이유로 이제 런타임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캐치라고 하는 부분은요. 만약 트라이문 안에서 이제 런타임 에러가 발생한다면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작성하는 것이 바로 이 캐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널 세이프티, 즉 널 가능성이 발생할 문장을 여기 트라이문 안에다 잘 썼느냐. 그리고 이 캐치 부분에 그로 인한 사후 처리를 어느 정도 잘 했느냐의 정도의 구조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트라이 캐치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으로는 if문을 사용해서 널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는 표시가 있죠? 이건 이제 대인연산자라고 해서 이 작업이 지금 이제 get something이라는 어떠한 기능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얻어진 결과를 얻어진 인스턴스가 되겠습니다. 그 얻어진 인스턴스를 var라는 참조 변수에 대입해라 라는 의미인데요. 이 부분에서 만약 이 get something 기능이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지 못해서 공교롭게 널이 리턴이 된다면 그러면 var에는 그대로 널이 대입이 됩니다. 즉 최종적으로는 인스턴스가 등록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만약에 이제 요 if라는 문장이 없고 바로 이 다음 문장을 바로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보이시죠? 단어 점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는 바가 널이냐 아니냐를 봐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바가 만약에 널이라면 바로 널의 뭐시기, 즉 존재하지 않는 객체의 기능을 호출하는 부분이 이제 실행이 되면서 이때 널 포인트 익셉션이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참조 변수의 대입과 그 다음 이제 그 참조 변수를 활용하는 부분 사이에 if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바가 널과 같니, 바 equals 널이니 한다면 요 문장에 이제 널 상황에 대한 널 포인트 입세션이 났을 때에 대한 사후 처리를 여기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위주로 봐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그래요. 뭐 어떻게든 저렇게든 만약에 이제 공교롭게 널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얘는 뭐 트라이 캐치도 잘하고 if문도 잘 써서 널에 대한 확인까지는 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후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또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자, 요 사후 처리 과정 중에 새 객체를 생성해서 대입을 해주느냐. 그렇죠. 여기서 new가 자바에서는 이제 새 인스턴스를 만들 때 사용하는 연산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부분과 그리고 이 부분 사이에 이제 new라는 말과 함께 대입 연산자가 들어있다면 이거는 괜찮게 객체를 너를 잘 처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new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대신에 또 그냥 대입 연산자가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뭐 다른 명령이 있느냐 이것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이제 재시도를 하는 거예요. 인스턴스를 외부에서 얻어오는 것을 다시 시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대입 연산이 이제 수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인스턴스를 호출을 한다면 만약 여기에서는 정상적인 인스턴스가 리턴이 되었을 때는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 거고요. 근데 그것도 또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그러면 여기에 자, 재실도를 한 요 부분에서마저도 지금 또 널 체크를 수행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은 제가 좀 이제 그러면 머리가 좀 아파질 것 같아서 또 보시기도 어려우실 것 같아서 따로 준비는 하진 않았지만 어쨌거나 이제 요 대인 연산자가 있느냐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이 인스턴스를 다시 가져오는 행위를 포기하고 그냥 아예 이 기능 자체를 종료시키느냐라는 건데요. 이제 여기서 나오는 메서드라는 단어는 이제 함수라는 개념이에요. 함수. 쉽게 말하면 그냥 이제 기능 혹은 행위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 행위를 그 자리에서 이제 그만두느냐. 이제 종료가 여기서의 이제 종료는 return이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리턴 아실 거예요. 리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프로그래밍에서의 리턴의 의미는요, 바로 해당 기능을 종료시키고 이전 자리로 돌아가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널 포인터 익셉션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코드가 실행되기 이전에 함수를 끝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정상적으로 널 사후 처리를 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완전한 이야기는 아니기는 한데요. 이것도 한번 눈으로만 봐두시고요. 그럼 한번 이제 실제 예제를 가지고 한번 눈에 한번 또 익혀보겠습니다. 자, 우리 김보환 씨가 있고요. 이제 이게 우리라고 볼게요. 그리고 이제 우리 클라이언트인 최개발 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개발 대리가 작성한 이 소스 파일을 이제 보안 검증을 실행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어, 널 체크, 널 세이프티 워닝이 이제 떴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또 이제 김보한 씨가 최개발 대리에게 널 체킹을 해라라고 가이드를 주는 부분인데요. 자, 근데 그 최개발 씨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널 체킹을 했는데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문제 소스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자,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는 뭐만 먼저 보시면 되냐면요. 이 단어와 점의 조합을 보시면 됩니다. 즉, 이 부분, 토큰 점과 그리고 유저 점, 이 두 가지를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토큰이라는 변수, 그리고 유저라는 변수, 에 대한 널 처리가 진행이 되느냐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토큰과 유저가 바로 위에서 if문을 통해 널 체킹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는 만약에 이제 이 토큰과 유저 둘 중에 하나가 널인 상태라면 그러면 바로 함수를 종료하도록 즉 밑에 있는 문장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끝내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널 사후 처리를 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검증 스크립트, 이제 보안성 검사 스크립트는 좀 종류에 따라서 좀 때에 따라서 이 if를 체크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if문 안에서 널 체킹을 수행을 하는 것을 이제 감지를 못해서 오탐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경우를 사실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널 체킹을 한 게 맞고 우리 체계발 대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코딩을 잘 한 거고요. 이제 우리의 스크립트가 오탐을 내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또 한번 볼게요. 근데 또 똑같은 이슈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 그래서 이번엔 두 번째 코드였는데요. 여기에서는 또 보면 되죠. 여기에 단어 점, 그래도 단어 점을 찾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그럼 과연 이 유저와 그리고 유저 토큰에 대한 널 체킹이 되어 있는지 또 이제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유저점을 호출하기 전에 이전에 if가 한 줄이 있죠. 그리고 유저가 널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유저에 대한 널 체크는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널이었을 때는 바로 함수가 종료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코드는 이제 실행되지 않고 안전하게 그냥 이전으로 롤백을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죠. 유저 토큰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 유저 토큰 점을 수행을 하는데 이 윗줄을 이제 보시면은 유저 토큰에 대한 널 검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널 포인트 익셉션이 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은 우리의 스크립트가 정확하게 이제 널 체크 워닝을 띄운 게 이제 정확한 정탐이었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론 이제 소스 코드 혹은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코드도 굉장히 길고 복잡하지만요. 여기에서는 보통 이제 널 체크는 근데 그렇게 크게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대다수가 if문이라는 걸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봤던 try catch 있죠? try catch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패턴 정도를 잘 익혀두시면 이 널 체크에 대한 그런 확인은 이제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물론 이게 절대적인 이야기는 아니겠죠. 네, 뭐 여러 가지 예외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요, 혹시나 뭐 이제 추가적으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이제 메일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것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혹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뭔가 궁금 사항이나 혹은 뭐 저한테 물어볼 게 있나요? 음, 그러면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만약에 또 이제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있다면 사실 제가 이제 준비한 주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나중에 다음 좋은 기회에 또 비슷한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또 한번 여러분과 기회를 나눠봤으면